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냥 조금 대화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 토론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제가 쓰여진 대로 그냥 읽기보다는 조금 더 많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좀 말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이신 김소연 대표님께서도 와 계시는데 여러분과 같이 더 많은 토론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과 독일은 분단이라는 똑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독일인들은 40년 이상 분단으로 괴로워했었지만 다행히 분단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오늘날까지도 분단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봤을 때 문화적으로도 아직까지는 이제 분단된 양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독일인들은 한국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자유, 평화, 통일을 경험하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이, 이러한 소망이 한국과 독일 양국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어주고 있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단과 통일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는 의무를 또한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독일 양국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습니다만 이와 동시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차이점도 있습니다. 반론의 여지 없이 독일의 분단은 국가 사회주의의 폭력 체제 그리고 우리 독일이 유발한 제2차 세계대전과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한국은 전쟁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 정반대입니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과 그리고 그에 앞서 벌어진 일제강점기 동안에 아주 커다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독일은 독일의 역사적인 책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가 연방 총리로 재직하던 시절 제 핵심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추모, 책임, 미래재단이라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단은 과거 히틀러 정권 하에서 비인간적인 고통을 겪은 160만 명이 넘는 나치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줬습니다. 아시겠지만 과거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역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다른 국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조언을 해주는 것은 저의 과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과 같은 이런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잘 해나가고 있는지 책임감 있게 행동해 나가고 있는 이런 국가들의 예를 잘 살펴보는 것이 분명히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책임을 짊어질 때만이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고 또한 어려운 관계를 다시 정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것이 국가사회주의 폭력체제 하에서 고통을 겪은 우리 유럽의 이웃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리 독일인들이 지금까지 해온 경험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과거에 대해 어떤 잘못을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거로 인해서 벌어진 책임은 그 죄를 저지른 세대뿐만 아니라 그 미래의 세대들까지도 계속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일본은 한국을 강점함으로 인해서 분명히 역사적인 과오를 저질렀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역사적 책임을 져야만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런 역사적인 과거의 책임을 분명히 지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상황에 있어서 이러한
책임 의식을 지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짚고 넘어갈 부분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입니다. 북한은 최근에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도발적인 행위는 한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를 가깝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저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한국의 한반도에서 긴장을 강화하는 것, 긴장을 심화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단계적으로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종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의 단계적인 조치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Während seines Besuches in Berlin hat ihr Präsident Moon seine Vision für Frieden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베를린을 방문해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하셨습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구상안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러한 아이디어는 차례차례 실현이 되고 있고요. 이는 전쟁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굉장히 훌륭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굉장히 멀고도 험난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분명히 반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웃 국가들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 같은 이 지역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문 대통령님의 입장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의 전통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젊은이들의 청년층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민들은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시각에만 갇히지 않고 한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책임을 지고 남북이 다시 화합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오직 대화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이러한 정책에는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한국과 독일 양국은 굉장히 긴밀한 협력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독일에서도 회의감이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미래에 관해서 우리들도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으로 봤을 때 또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독일이 통일되고 난 이후에 그 독일의 미래 세대들에 대한 기회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필요성, 상대방을 도와줘야 될 필요성,
이것은 꼭 상대방의 이해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의 이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일은 통일이 됨으로 인해서 독일은 더욱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해졌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통일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한국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큰 경제적인 발전을 거둬온 것에 대해서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 쪽의 협력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물론 스펙을 쌓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이러한 굉장히 긍정적인 미래를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물론 앞으로 6개월 후에 더 많은 더 좋은 직업을 가질 것이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될 때만이 이러한 노력을 더욱더 지지해 줄 용기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어떤 그 가능성을 볼 때만이 젊은이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는데 더욱더 용기를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통일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과도 물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힘든 길을 분명히 걸어가야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간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렵다고 해서 하지만 그 통일 이후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는 분명히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여러분도 공유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